여러분들 원래 그러잖아요. 어? 머리만 조금 아파도 공부해서 그렇다. 또 뭐 눈이 조금 침침해도 공부해서 그렇다. 허리가 조금 아파도 공부해서 그렇다. 그 아플 때 돼서 아프거든요. 자, 그 다음에 등기 효력입니다. 자, 조금 전에 내가 설명할 때 효력에 따른 분류가 나오니까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세요. 기억납니까? 지금 합니다. 자, 효력에 따라서 나누면 나눠보겠다고. 요때 요 효력은 무슨 효력이냐 하면 물건 변동 효력을 말해요. 물건 변동이라 하면 아까 갑의 요 부동산이 을한테 갑의 소유권에서 을의 소유권으로 이전되는 것, 이게 대표적인 물건 변동이라며? 어떤 등기람에 따라 물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일어나는 이런 경우를 물건 변동이 종국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종국 등기, 다른 말로 민법에서는 본등기라 그럽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등기를 하긴 했는데 물건 변동은 일어나지 않고 장래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하는 등기를 예비등기라 그래요. 그 대표가 가등기입니다. 등기는 등기인데 무슨 등기? 가짜 등기. 물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가등기입니다. 자, 본등기는 대표적으로 갑이 자기 부동산을 을한테 매매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등기하는 순간 소유권에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가요. 넘어가. 이게 본등기. 갑의 부동산에 A가 2010년도에 가등기를 합니다. 아직 가등기 공부를 안 했어요. 안 했지만 어쨌든 가등기 했다고 해서 A한테 소유권은 넘어왔다 안 넘어왔다? 넘어가요. 소유권은 계속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을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한 것 뿐이지 물건 변동은 없어요. 요걸 예비등기, 가등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본등기 효력부터 나옵니다. 자, 다 민법 내용이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고 우리 시험 나올 것만 봅니다. 종국 등기를 하니까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방금 했죠? 네. 민법 종칙에서는 권리 변동, 물권법에 가면 물권 변동 막 같은 겁니다. 자, 대항력. 아까 임차권 등기를 해보니까 그 임차권은 등기 안 해도 효력은 발생했는데 그 등기 하니까 제3자에게 대항하는 힘이 생긴다. 네. 맞아요? 네. 우리 시험에는 3번이 나옵니다. 자, 3번 순위 확정적 효력. 본등기를 하면 그 등기의 순위가 확정돼요. 순위가 어떻게 확정되느냐? 우리 법에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등기한 순서래요. 봅시다. 1번, 2번, 3번 쭉 내려가죠? 네. 요게 먼저 했을 거고, 그 다음에 했을 거고, 그 다음에 했겠지? 이게 등기한 순서라고. 자, 그러면 등기한 순서는, 자, 지금 갑구가 있습니다. 을구가 있어요. 갑구는 1, 2, 3 내려갔겠지? 을구도 1, 2, 3 내려갔겠지? 그러면 요게 먼저 했고, 요게 그 다음에 했고, 그 다음에 했고, 그 다음에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요거는 순위부로만 보면 되더라고. 요걸 두고 같은 구, 갑구 내 을구 내 이 말입니다. 요걸 유식하게 동구 현대중공업도 생각하면 안 돼. 동구에서는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만 보면 되고. 자, 갑구와 을구를 따져봅니다. 갑구와 을구를 따지니까 여기도 2번 여기도 2번 여기도 3번 있잖아요. 네. 그럼 순위번호 봐서는 되거든 안 되거든? 네. 안 돼. 그때는 등기한 순서가 뭐냐, 어느 등기가 먼저 접수됐냐 이거 보면 돼. 이건 할 수 없이 접수번호로 봐야 돼. 다른 구, 별구 일 때는 접수번호를 보면 된다. 이게 원칙이라, 원칙. 그래서 동순별접 이렇게 한계합니다. 동순별접. 나중에요 등기법이 뭔지 하나도 몰라도요 동순별접은 난다고요. 원칙이 나오면 뭐가 나올까? 원칙이 나오면 뭐가 또 따라 나와? 얘가 나오지 얘가. 아, 내하고 이렇게 안 통해가지고. 자, 아까 해봤어. 부기등기는 나중에 했어요. 2014년도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주등기 순위를 따라가더라고. 그건 등기한 순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거든. 그게 예외라고. 부기등기는 부기등기한 시점의 순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무슨 순위를 따라간다고?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하나만 더 합시다. 아직 가등길 안 했는데 2010년도 가등길 했어요. 아직 소유권은 갑한테 있다며? 예? 갑이 있어. 갑이 자기 소유권을 어른한테 팔아요. 매매를 해서 2011년도에. 그리고 등기를 넘기주면 소유권도 넘어가요. 중상으로 넘어가. 자, 이때 A가 갑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가 가등기에 의해서 본넘기를 해요. 본넘기 해야 소유권이 넘어간다며? 그럼 소유권, A가 소유권 취득하는 소유권자가 되는 시점은 2012년이에요. 그런데 A는 소유권자가 되는 소유권 취득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순위만 따지고 여기서. 그러면 이때 순위는 가등기에서 본넘기 하면 2012년도 순위를 주는 것이 아니고 2010년 순위를 줘요. 소유자는 소유권 취득은 본넘기 해야 되니까 소유자가 되는 시점은 2012년인데 순위는 1로 올라간다고. 그럼 봅니다. A 순위는 2010년이고 을의 순위는 2011년이거든. 일물 일건주의 원칙에 따라서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는데 누구한테 줘야 되겠어? 순위 빠른 놈이 가져가야지. 그럼 이때 을은 소유권을 박탈당하고 등기부에서 직권 말소해요. 등기관이. 가등기 되어 있는 물건 별로 사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강큰 놈은 사겠지. 뺏길 생각하고. 그래서 가등기에 의해서 본넘기 하니까 가등기에 의해서 본넘기를 하니까 본넘기 하는 시점은 순위가 아니고 뭐라고? 요 순위가 가등기로 순위가 소급하더라. 그 나머지 이제 한 두 가지가 더 나오는데 그거는 강론가서 합니다. 자, 그래서 봅니다. 양거로서 한번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그 등기한 순서라면 그것이 기억번 등기 기록 중 같은 구에서는 뭐요? 끝에 순위번호. 다른 구에서는 뭐? 접수번호. 자, 2번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고 3번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하면 그때는 그 순위는 가등기수로 소급한다. 자, 나머지들은 다 민법입니다. 추정적 효력. 민법에서 말하고 달도록 하죠. 등기의 추정력. 간단히 봅니다. X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쳐다보니까 토지만 보이지 권리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런데 등기부를 딱 발급받아보니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요 등기는 누가 했을까? 전문가인 등기관이 했겠지. 지 맘대로 해서 서류 보고 했어. 서류 꼼꼼히 챙겨서 보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100% 보장은 못하지만 적어도 95% 정도는 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뭐 추정한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다 민법이니까 나중에 민법 공부 조금 떼고 나서 우리는 합시다. 자, 173페이지 가등기의 효력. 요겁니다. 가등기 효력. 자, 요때 가등기를 해놨을 때는 요 A는 나중을 대비해서 일단 가등기를 해놓은 것 뿐이지 A한테는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다고. 자기도 나에게 소유권 받아가려고 가등기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갑이 을한테 팔더라고요. 신경 써요 안 써요? 니 왜 팔아? 하면 돼 안 돼? 안 돼. 아무 힘이 없어. 그게 1번이에요. 자, 본넘기가 없는 한 가등기 자체 말로는 아무런 실제보상 효력이 없다. 아무런 힘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3번에 가등기인 채로는 어떠한 추정력도 없어요. 힘이 없다니까? 추정력도 힘 아닌가 봐. 근데 양가로 1번 본넘기를 하면 막강한 힘이 생겨. 본넘기를 하면 그 순위가 가등기시로 소급해서 을한테도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자, 본넘기를 하게 되면 그 순위를 가등기시로 소급해 주는 걸 순위 보전이라고 그래요. 순위를 미리 보전해 놓는다. 접수가 됐죠? 네. 자, 넘어갑니다. 나중에 가등기 가서 또 별도로 할 거니까. 자, 등기의 유효 요건. 요것도 다 민법입니다. 등기가 유효. 자, 법률 용어가 어렵다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뜻 해석만 하면 된다고. 등기가 유효.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자, 그거 봅니다. 간단하게 보고 갑시다. 형식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할 것. 그럼 관할 등기소에 등기하면 유효고 관할 등기소를 위반하면 무효라 말이겠지. 네. 자, 지금 이게 달동입니다. 달동에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얘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갑니까? 네. 네? 네. 이게 등기소 별도로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여기 관할 등기소가 어디냐 하면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예요. 법은 뭐? 아, 등기과라고. 등기과.
여기서 등기한다고요. 그럼 요게 등기를 해야 돼. 근데 이걸 저쪽에 저 북부 등기소는 있어요? 있어요? 여기에도 등기를 해야 될 걸. 있어요 혹시? 화봉동에? 있습니까? 아 뭐라 이따 치고. 자 북부 등기소가 있다 칩시다. 근데 이 부동산은 당연히 여기다 등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 등기를 하러 가면 등기관이 등기를 안 해줘요. 나중에 각하에서 하시면 각하사유예요. 그런데 등기관이 실수로 등기해줬다 칩시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정확한 권리관계를 알고 싶어서 1번으로 가겠어? 2번으로 가겠어? 이거 다 찾아가지 일로. 이거 가니까 이거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다고요. 그럼 이거 공시가 된 거다 안 된 거다?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다른 데 등기해놔봐야 아무 효력이 없어요. 요 무효를 절대적 무효, 당연 무효라 그래. 그래서 봅니다. 관할 등기소에 등기할 것. 두 번째 줄 중간에 관할 위반을 간과하고 등기가 실행되고 그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하든 말든 절대 당연 무효이고 등기가 아무 효력이 없으니까 등기관이 보는 즉시 뭐하고 직권 말소하고 안 하면 이의신청합니다. 자 등기 능력이 있는 사항일 거 했어요. 아까 유치권이나 점유권은 등기하면 돼 안 돼? 해봐야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 유효냐 무효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중점에 둬야 될 게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시험도 그게 최고 많이 나와. 그래서 등기 능력이 없는 거는 등기해봐야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줄을 이를 간과하고 등기가 실행된 경우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불문하고 컨테이너가 값기 맞아요. 값기 맞다니까. 그래도 값 앞으로 등기해봐야 그냥 아무 효력이 없다고. 절대 당연 무효고 직권 말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 자 등기 절차가 적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가 존재된다 이 말은 일단 등기부에 기록되어야 유효 무효를 따질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실체적 유효권. 자 등기는 어떤 실체관계가 존재할 때 실제로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걸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게 등기라고요. 네. 그럼 실제가 이렇게 일어났으면 등기도 요따구 해야지. 네. 맞아요? 그러면 요 등기는 요 등기는 유효겠다 무효겠다? 유효. 근데 실제가 요래 일어났는데 등기를 요따구 해pis다고? 그럼 유효력할까 무효력할까? 무효력하겠지. 근데 실제 요렇게 일어났는데 등기를 요따구 비슷하게 요렇게 했다고. 요걸 봐줄 거냐 마줄 거냐 이제 여기 문제가 됩니다. 접수가 됐죠? 봅니다. 자 175페이지 맨 밑에 등기와 실체관계 부합의 정도 부동산 표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등기 기록 표제 부의 기록과의 사이에 다소의 불일치가 있더라도 맨 끝에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등기는 요로 인정해준다. 자 봅시다. 집까지 계시죠? 등기부에 면적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등기부에 100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정확하게 청약하면 100제곱미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1제곱미터 틀려도 무조건 틀려요. 그러면 어떤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 등기를 전부 다 무효로 캐피면 등기 전부 다 죽어야 돼. 전부 다 무효가 다 돼본다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요 부동산이 맞습니다 하는 걸 어느 정도 나타내주면 그 등기는 뭐라고? 유효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맨 위에 보니까 토지는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게 뭐냐? 소재 지분이에요. 토지에서는 다른 건 다 맞아도 소재 지분이 틀리면 무조건 무효로 가요. 자 건물은 근데 건물을 찾을 때는 꼭 소재 지분을 찾는 게 아니고요. 그 건물 지붕이 슬라브냐 슬레트냐 대문이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이걸 찾는다고. 그래서 건물은 종합적으로 따져요. 그래서 이번에 토지는 소재 지분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고 건물은 어디 갔어요? 세 번째 줄 건물의 경우는 해놨죠. 그거는 네 번째 줄 사회 통념상 동일성 또는 유사성 요걸 가지고 따집니다. 사회 통념상 동일성 유사성 크니까 또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종합적으로 따진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등기가 유효하려면 유효한 물권행위가 존재된다. 아까 했죠?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하면 소유권이 가요. 근데 아까 뭐라 했어? 매매 계약서를 위조해서 등기했다고. 그때는 등기가 갔더라도 물권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그러니까 물권 변동이 일어나면 유효한 물권행위가 존재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질적 불일치가 나오죠? 네. 첫째 줄 중간에 주체 보입니까? 네. 동그라미 객체 보입니까? 네.
동그라미 셋째 줄에 처음에 종류 보입니까? 동그라미 봅시다. 자, 실제는 갑이 을한테 팔았어요. 그럼 등기도 갑이 을한테 해야지. 근데 병한테 해버렸어요.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걸 주체의 불일치라 그래. 주체의 불일치. 갑과 을이 매매한 토지가 10번지예요. 그 10번지를 등기해야지. 근데 11번지를 했어. 이걸 객체의 불일치라 그래. 자, 갑과 을이요,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 계약을, 저당권 설정 등기로 합의를 해서, 실제는 저당권 설정을 합의했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상권 등기에 비해서 이걸 종료의 불일치라고 그래. 그럼 봅니다. 실제는 이렇게 일어났는데 등기를 요따구로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볼 때는 요 등기는 유효 같다, 무효 같다? 무효로 적어놨잖아요. 전부 다 무효라고 해요. 질적 불일치는 전부 무효입니다. 자, 그 밑에 양적 불일치 찾았죠? 양적 불일치. 자, 갑과 을이 갑이 을한테 돈 1억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당권 등기에 채권액을 1억 이랬으면 같잖아요. 그럼 요때 요 저당권 등기는 유효 무효? 유효지. 유효. 그런데 돈은 1억 빌리는데 실제 채권액 1억인데 등기를 할 때 1억을 안 하고 10억을 내붓다. 또는 1000만이 내붓다. 그럼 어떡할 거냐고? 봅시다. 저당권 돈은 1억 빌렸는데 원래 채권액을 1억으로 해야 돼. 근데 하다 보니까 공짜가 하나 더 갚았어. 10억이 됐다고요. 요리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등기가 컸다고. 그러면 요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이거부터 따져야 되겠지? 자, 예를 들어 봅니다. 내가 돈 1억을 빌렸는데 등기부에 15억으로 기록돼 있어. 그러면 일단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은 받겠나 못 받겠나 이 말입니다. 배당 받으면 유효고 배당 못 받으면 무효예요. 배당 받으려고 지금 저당권 선정한 거 아닙니까? 네. 배당 받을까 못 받을까? 못 받아요. 받아. 받기는 받는데 1억을 받아 10억을 받아. 1억을 받아. 요 등기는 유효고요. 여기서 유효해요. 여기 뭐라고 요게? 물권행위. 민법 총칙에서는 법률행위라고 그러고요. 물권법에 가면 물권행위라고 그래. 합의 1억에 합의한 거 여기 1억 물권행위 요거는 등기. 물권의 양보다 등기의 양이 더 클 때는 그 등기는 유효는 유효인데 등기 범위에서 유효가 아니고 물권의 범위에서. 그 배당을 받는단 말은 등기는 유효는 유효인데 단 10억이 유효가 아니고 1억이 유효다 이 말입니다. 습수가 되죠? 요게 잘 나온다고 요게. 봅시다. 자, 동그라미에서 한번 권리 내용의 양적 불일치. 기업권. 등기된 권리의 양이 물권의 양보다 큰 경우 뭐가 크다고? 등기가 크다고? 물권의 크다고? 등기가 크다 말이지. 에이구. 내가 쏙 디비려고 일부러 그랬어. 자, 등기의 양이 더 클 때는 그때는 유효는 유효인데 등기 범위 내에서 유효다. 항상 지문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틀린다고. 뭐라고? 물권의 범위 내에서 유효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물권의 한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다 민법에서 했습니다. 정회를 하면서도 정회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매매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실제는 뭔데요? 정회인데 등기는 뭘로 했다고? 매매를 했다고. 그럼 그 등기는 유효. 어차피 소유권 넘어가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중간세가 등기가 돼도 효력은 뭐? 유효. 뭐 민법에서 다 한 거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중간세 등기는 그 니은문의 중간에 유효성 그냥 유효다. 근데 단 토지 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뭐라 했어? 무효. 그래서 맨 밑에 줄, 그 위에 거 밑에서 두 번째 줄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무효다. 넘어갑니다. 자, 무효 등기 유효 요것도 민법에서 다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기간과 설립입니다. 뭐 한다고 했는데 뭐 했는지도 모르겠죠. 봅시다. 뭐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등기부에서 맨 처음에 등기의 의의. 등기라는 것은 등기관이
등기관이 부동산의 표시나 또는 권리관계를 전산정보 처리 조직으로 기록한 것 또는 기록 그 자체다. 법정 절차에 따라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등기의 기능. 자, 등기 부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요. 마지막에 내 혼자 쭉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만 받아요. 중간중간에 계속 점검만 해주고 마지막 복습은 안 합니다. 예? 나는 안 하고 실컷 반쯤 졸다가 복습할 때만 듣고 가겠다. 그러면 안 돼. 안 한다고. 등기의 기능 했습니다. 자, 등기는 물권 변동 관계를 공시하는 기능이 있다. 186조일 때는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니까 효력 발생 요건 성립 요건이다. 187조는 그때 등기하는 이유는 팔기 위해서 등기하니까 처분 요건이다. 임차권이나 환매권이나 신탁 등기 같은 채권은 원칙으로 등기 안 하는데 그때는 등기하는 이유가 제3자의 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대항 요건이다. 했죠?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 했던 게 우리나라 등기도의 특징. 네? 물신형 성공기, 물적 편성주의, 신청주의, 형식적 심사주의, 그 다음에 성립요건주의, 공신력은 부정한다. 기타에 나왔던 게 국가배상주의. 국가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이고 구상권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다. 기억납니까? 등기의 종류. 대상에 따른 분류는 표제부 등기와 권리등기. 했죠? 기능에 따라서 최초로 새로운 등기원으로 처음으로 등기하는 게 뭐랬겠어? 기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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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일부가 나중에 바뀌었다. 변경. 일부가 원시적으로 경정. 전부가 소멸. 말소. 부조건 말소가 됐을 때 회복해 주는 거 말소 회복. 부동산 자체가 전부가 멸실됐다. 멸실등기. 부동산이 일부가 멸실되면 변경등기. 변경등기. 그 다음에 방식에는 형식에 따른 분류. 순위문을 부여할 때 1, 2, 3 이렇게 부여하면 독립등기 또는 주등기. 자, 2의 1, 2의 2 이렇게 부여하면 부기등기. 부기등기를 할 때는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소유권에서 바로 연결되면 주등기. 맞아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할 때 가지를 한번 더 치면 부기등기. 각종 퇴학등기, 부기등기. 이름 바꾸는 거 등기, 명인, 표시병인 등기, 부기등기. 했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자, 등기 사항을 했습니다. 등기부에 기록되는 요 내용은 표제부 기록하는 건 뭐? 물건, 토지, 건물. 토지에 나왔던 게 뭔데? 하천. 하천은 지금 등기한다, 안 한다? 한다. 단, 용익,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를 할 수는 없다. 건물. 건물이 등기가 되려면 지붕과 기둥과 주벽이 있어야 되고, 그 건물이 정착되어야 되고, 외기 분할성이 있어야 되고, 용도성이 있어야 된다. 기억나시죠? 자, 권리. 등기하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임차권. 이런 걸 등기해요. 언제 등기한다고? 보존. 소유권을 최초로 등기하는 걸 뭐? 보존. 100% 다 넘겨주면 이전. 그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제출하면 설정. 맞아요? 변경했고요. 처분 제한은 뭐라고? 잘 안 팔리는 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등기 이런 것들이 처분 제한 등기다. 소멸, 말소 등기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등기의 유효 요건. 등기가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방금 했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자, 등기가 이렇게 이루어지려면 최소한 갖춰야 될 기간과 설비가 일단 등기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겠지? 이건 뭐요? 등기소. 국민의 전 재산을 다루는 이 등기하면서 등기관이 저거 집에 가서 배 깔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등기하는 장소가 있어야 돼. 등기소. 등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 뭐? 등기관. 그러면 기록하는 게 있어야 돼. 요 기록을 옛날에는 책으로 했는데 지금은 책에 했는데 지금 뭐요?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이게 등기부. 이걸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출제는 잘 안 됩니다. 출제는 나오면 이제 이쪽에서 주로 나오지 위에 거는 잘 안 돼요. 봅니다. 자, 등기소. 그 밑에 등기소 관할 나옵니다. 아까 뭐라 했어? 등기를 할 때는 다른 데 하래요? 관할 등기소에 하래요? 관할 등기소에 하래요. 관할 등기소가 뭐냐고? 자,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그냥 다 빼고요. 그냥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이게 관할 등기소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관할의 지정이 나와요. 이거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관할의 지정.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1, 2, 3. 건물 신청 상급법원장. 일단 요거만 적으면 돼. 그거 구질구질하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전혀 볼 필요 없고요. 자, 관할의 지정이라는 건 어떤 경우로 말하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의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 관할에 걸쳤을 때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등기소의 관할도 주로 행정구역 관할과 같이 정해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게 울산광역시 A구입니다. 요거는 B구예요. 자, 그러면 토지는 A구, B구 행정구역 자체가 다르니까 양쪽 구에 걸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A 등기소, 요거는 B 등기소예요. 그러면 요쪽은 A 등기소 등기하고 요쪽은 B 등기소 하면 돼.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 걸치는 땅이요, 요것도 값고 요것도 값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아, 있겠지. 남구하고 북구하고 경계선에 뭐 그게 있겠지. 자, 그러면 등기소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건물을 별도로 지으라는 법은 없어. 그럼 건물을 한 동으로 지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요 건물이 A 등기소와 B 등기소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때는 등기부는 몇 개라고? 한 개라며? 하나의 부동산마다 등기부 한 개라며? 어디에다 등기할까요? 여기 관할의 지정이에요. 이거는 토지에는 있다 없다? 없어. 건물에만 나와. 그러면 건물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상급법원장이 알아 몰라? 모르니까 어디에 등기할까요? 하면서 직권을 해도요 신청해야 돼요. 적어놨잖아요. 신청하라고. 신청하면 누가 정해준다고? 상급법원장이 정해줘.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출제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질구질한 밑에 다 읽어보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있어 없어? 읽어봐. 나와봐야 나 요거 방에 나와 요거. 자, 맨 밑에 관할의 위임. 관할의 위임 뜻은 이런 겁니다. 자, 여기 A 등기소 관할이고 여기 B 등기소 관할인데 할 일이 없어서 5시만 되면 집에 가려고 다 등기관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 근데 이쪽에 갑자기 아파트를 많이 지었어. 등기 업무가 많아. 그러니까 요 인간들은 5시만 되면 집에 가려고 기다리는데 이 사람들은 12시가 돼도 집에 못 가요. 요까지를 보고 있겠다 안 보고 있겠다? 안 보고 있어. 그 대법원장이 요만큼 딱 잘라가 요거는 너가 등기해. 이게 관할의 위임이에요. 그래서 맨 중요한 거는 1번에 누구래요? 대법원장. 대법원장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항상 뭐가 지문에 잘 나오느냐,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이거부터 먼저 판단해야 돼. 그래 아까 했죠? 양가로 4번 관할을 위반한 등기는 무조건 무효라 그랬지?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 첫째 줄 끝에 절대적 당연 무효이고 직권 말소하고 이의신청 대상이 된다. 접수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등기관으로 바로 갑니다. 자, 등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등기관이에요. 등기소에 근무한다고 해서 전부 다 등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 처리 능력도 있고 경력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 전재산을 맡겨도 믿을만할 정도 신뢰가 있고 한 사람이라 해야 돼. 그래서 등기소에 근무한다고 해서 전부 다 등기관이 아니고 요 등기관이 되기 위해서도 지정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등기관이 여러 수천 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자질을 저 서울에 있는 대법원장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럼 이거는 가까운 사람이 지정해요.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 그래서 봅니다. 그 양가로 2번 등기관의 지정 찾았습니까? 네. 자,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 자, 이런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가로 열고 끝에 지원장이 지정한다. 그럼 봅니다. 등기소의 지정은 누가 했어? 등기소의 지정은 누가 했어? 상급법원장. 등기관의 지정은 누가 해요?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 그 가까이 있는 사람. 그 나머지는 무조건 대법원장. 이러면 돼요.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요. 등기소의 지정은 상급법원장. 등기관의 지정은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고 그 나머지를 묻는 것들은 전부 다 대법원장. 이렇게 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도만 넘어가면 돼요. 등기부.
자, 요게 등기예요, 요게. 옛날에는 책으로 등기부가 엮여져 있었지만 지금은 요 내용들이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등기부가 편성되기는 표제부, 갑구, 을구.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등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 토지 위에 요 건물이 있다. 단독 건물입니다. 그러면 요것도 A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요것도 A거 맞아요? 우리 일물 일건주의에 따라서 소유권이 하나지? 자, 등기부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요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 예? 등기부는 표시를 공시하는 겁니까? 권리를 공시하는 겁니까? 권리 중에서 뭐? 가장 중요한 게 뭐? 아, 그래, 요게 가장 중요해. 요게. 에이. 요게 A 거다. 그럼 갑구에 당연히 소유자가 눌러 들어갈까? A. 그러면 A 소유권을 가진 요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다. 이걸 표시해 주는데 표제부예요. 예? 그러면 요 토지 위에 단독 건물이 있다면 토지는 토지대로 표시해 주면 되고 건물일 때는 건물대로 표시해 주면 되겠지? 그럼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문제입니다. 집합 건물, 구분 건물. 여기는 요 소유권이 A 거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표시를 해주면 간단하게 끝나. 근데 이거는 뭡니다. 요게 A 거라 칩시다. 예? 103호가 A 거다. 이걸 갖다 요도 소유권 A가 나오겠지. A 걸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게 구분 건물, 집합 건물이 안 생겼을 때는 간단하게 이렇게 끝났어요. 먼저 집합 건물이 생기니까 이거 고민을 해서 등기부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이걸 갖다 이 A 걸 골라낼까 고민하다가 103호는요 101동에도 103호 있어 없어? 있어. 102동에도 있고 103호도 있지? 만약에 103호 이것만 해놨으면 A집 찾으러 101동 103호에 갔다 뺨 맞고 나오고 102동 103호 가서 또 뺨 맞고 나오고 103동 103호 가서 또 뺨 맞고 나와. 그러니까 103호만 나타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먼저 101동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러니까 101동 중에서 뭐라고요? 103호가 A 거다. 이렇게 공시를 해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표제부가 또 한 장가 이거는 도저히 안 돼. 요거는 표제가 한 장가 되는데 이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표제부를 두 장으로 만들기로 했어. 두 장으로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요게 먼저 나와야 되겠지? 요게 저 뒤에 아까 봤던 양식. 저 뒤에 아니네. 그 다음장에 바로 왔네. 아까 넘길 때는요, 와, 이 언제까지 하노 싶었죠? 벌써 왔어. 자, 그 195페이지. 자, 위에 있는 게 1동 건물의 표제부입니다. 1동 건물의 표제부. 밑에 있는 게 전유 부분의 표제부. 요게 101동 103호. 또 문제가 있어. 자, 봅니다. 만약에 요 땅 위에 요 단독주택이 있는데 요걸 B한테 팔면 우리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고 등기부도 별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는 토지대로 B한테 이전넘게 하면 돼. 건물은 건물대로 B한테 이전넘게 하면 돼요. 지금 이렇게 해요. 할 수 없이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이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얘는 봅시다. 요걸 B한테 팔면 요 건물이 B한테 넘어가겠죠? 그러면 요 103호가 토지에 대한 권리도 있어 없어? 있지. 요것도 같이 넘겨줘야 돼. 그럼 요대로 하자면 요 원리대로 그대로 하자면 요게 지금 내가 몇 세대 그렸어? 12세대 그렸지? 요 위에 1200세대도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요 지분권자가 1200명이 들어갈 거야 아마? 1200명 중에서 103호 A의 지분을 B한테 이전넘게 해야 되겠지? 요 지분을. 그러면 전문가인 또 등기관을 찾아서 한다 칩시다. 일반 국민들이요 지분권자 1200명 중에서 지분 이전하는 거 찾아볼까 못 찾아볼까? 못 찾아봐요. 나중에 등기부 보면 알지만요 공유자가 5명만 돼도요 권리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이게 모른다고? 1200명 있으면 못 찾아봐. 그래서 고민하다가 등기 만든 사람이 이렇게 하기로 했어. 이거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국민들이 못 알아본다. 그러니까 요것만 등기하면 이것도 같이 붙어 다니도록 하자. 요거는 별개로 하지만 붙어 다니래. 그러니까 토지 부분도 같이 등기가 돼야 돼. 그래서
1동 건물의 표제부는 일단 먼저 건물이 들어갑니다. 그걸 그 위에 박스 1동 건물의 표시. 일동 건물의 표시. 그게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뭐 건물 명칭 쭉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101동에 결국은 나와요. 101동에 깔고 앉는 땅 여기 들어가야 돼? 네. 요 땅을 유식하게 뭐라고 하냐면 요 땅들은 전부 다 대지권이 될 땅 아닙니까? 대지권이 될 땅을 갖다가 뭐라 해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래요. 대지권이 될 땅이 유식하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인데 요걸 표시했다. 토지의 표시. 거기 보니까 표시번호 나오고 소지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럼 면적이 천적고메다다. 자, 그럼 요거 전부가 A기 하잖아요. 네. A걸 요소도 골라내야 돼. 그럼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103호가 나와야 되겠지? 네. 이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꼭 그려놨습니까? 네.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그럼 103호가 가지고 있는 요 땅에 대한 권리가 있겠지? 네. 이걸 유식하게 대지권 표시라 그래. 그리고 여기 103호가 나올 것이고, 여기 대지권 표시가 천제곱미터를 만약에 저기 100세대다. 100세대가 나눠가지고 있다. 물론 등기부에 표시하는 방법은 요것도 좀 다릅니다. 그럼 뭡니다? A가 가지는 권리가 요것 중에서 요게 A 거다. 예? 네. 그러면 요게만 가꾸면 A에서 B로 이전 등기를 하면 요거는 위에 건물만 넘어가요. 뒤에 대지권도 같이 가요. 요렇게 등기하는 거게. 근데 여기서 이제 집합 건물이 출제가 되면 세 군데서 나와요. 출제되는 묻는 데가 세 군데인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출제되느냐? 다른 건 안 나와.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과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맨날 표시번호 나옵니까? 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네? 네. 이거 우리 지적부에서 공부 많이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요 밑에 들어가는 거는 앞에 표시번호 있고요. 대지권 종류, 대지권 비율 여기로 들어가요.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럼 질문은 이렇게 나옵니다. 집합건물 등기에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대지권 비율은 1동 건물의 표제부에 등기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리죠? 대지권 비율은 1동 건물 표제부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전유부분 표제부 중에서 대지권 표시라는 데 들어가야 돼. 이게 집합 건물 등기에서 출제가 되면 이거 첫 번째로 나오는 문장이에요. 이게. 접수가 되시죠? 네. 그래서 대충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넘어갑니다. 그거 뭐 다 읽어볼 필요 없어요. 이거 이해만 하시면 돼. 근데 요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네. 소지지면 요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동 건물의 표제부. 대지권 종류와 대지권 비율은 전유부분 표제부 중에서 대지권 표시란에 들어간다. 접수가 됐죠? 네. 넘어갑니다. 자, 196페이지. 196페이지. 지금은 등기부가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다 그랬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입력되어 있는 컴퓨터 내용이 바이러스를 먹어서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있겠지. 그러니까 그에 대한 복사본이 있어야 되겠다, 없어야 되겠다? 있어야 돼요. 그게 등기부 부본 자료입니다. 뭐 별거 없어. 등기부 부본 자료를 하면 등기부의 복사본이다. 이 생각하시면 돼. 네. 자, 그 다음 그 밑에 6번 등기부의 일부로 보는 정보. 요거는 등기부에 사실은 등기부인데 등기부에 적으니까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별도로 뺀 거예요. 그래서 가로 열고 넓은 의미의 등기부 해놨습니까? 네. 그럼 요거는 지급은 등기부하고 똑같이 해주면 돼. 자, 신탁 원부. 나중에 강릉 가서 공부할 겁니다. 신탁 등기했을 때 신탁자가 누구고 수탁자가 누구고 신탁 목적이 뭐다 이런 걸 쭉 적은 거예요. 자, 등기를 신청할 때 도면을 첨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도면의 양이 많으니까 이것도 별도로 뺐다. 자, 공동담보 목록. 내가요 은행에 가서 돈을 갖다가 10억 좀 빌리고 싶어요. 근데 보통 울산에 있는 요 조그마한 24평짜리 아파트 하나 가지고 10억 빌려줘야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지? 그럼 은행에 산다는 소리가 이거 말고 혹시 담보 더 없어요? 이래요. 그래서 그 담보를 적는데 5개 이상일 때는 양이 자꾸 많아지니까 그것도 별도로 빼요.
그걸 공동담보목록이래요. 그래서 그 첫째 줄에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5개. 옛날에 이게 2개 그런 거 출제가 됐습니다. 5개 이상일 때. 자, 매매 목록은 다음에 할 거고 넘어갑시다. 자, 200페이지. 자, 그전에는 등기부가 책으로 되어 있어서요. 책으로 되어 있는 그 등기부들을 컴퓨터에 전부 다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해서. 자, 그러고 나면 그전에 책은 필요 있어, 필요 없어? 그걸 폐쇄 등기부라 그래. 그리고 지금 등기되는 내용도 몇 년 전에 저당 거 설정했다 말소하고 다음 들어왔다 또 말소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그대로 다 놔둘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 내용들을 다 빼요. 그걸 다 폐쇄 등기부라 그래. 자,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게 폐쇄다 이거 아시면 되고 200페이지 맨 밑에 폐쇄 등기부의 보관. 자, 1번 폐쇄 등기부도 결론은 맨 끝에 영구보존입니다. 그것만 믿으시고 폐쇄 등기부도 영구보존이라고요. 자, 매매 계약서가 위조됐어요. 그럼 그 등기 무효등기지? 네. 무효등기는 20년 30년 놔도 그대로 무효예요. 그러면 30년 전에 이 서류가 위조됐다. 소송이 지금 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있다고요. 그럼 그때 등기부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 봐야 되니까 폐쇄 등기부도 보존은 영구보존이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자, 장부의 보관 및 보존. 그거는 볼 필요 없고요. 넘어갑니다. 자, 202페이지. 등기부 등의 이동금지. 자, 그거는 그 옆에 중간에 박스 보입니까? 그거만 이해하시면 돼. 거기 세로에 보니까 그 종류가 등기부가 있고 등기부의 부속 서류가 있고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 서류가 있어. 등기부는 등기부를 말하고요. 거기서 등기부의 부속 서류라는 것은 조금 전에 광의의 등기부, 넓은 의미의 등기부 했죠? 신탁건부, 도면, 공동납목 되겠습니까? 네. 그걸 다 합쳐서 신공도매 이렇게 암기합니다. 그게 항상 같은 세트로 움직여.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등기부의 부속 서류는 신공도매를 말해. 신이 뭔데? 신탁건부, 공은 공동담보목록, 도면, 매매목록 이런 것들은 광의의 등기부니까 같이 취급합니다. 똑같아. 근데 신청서는 그 밖의 부속 서류는 등기 신청할 때 말로 해요, 서류를 해요? 서류를 하지. 그 등기 신청할 때 제출했던 서류를 말해요. 자, 그럼 뭡니다. 등기부와 등기부의 부속 서류 이 두 가지는 그 이제 가로로 채척하네. 전제 지변 외에는 절대 밖으로 반출 안 됩니다. 전제 지변 외에는 반출이 안 된다고. 근데 맨 밑에 칸에 있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 서류는 어떤 사람이요? 나는요 도장 찍어준 적도 없는데요 어떤 놈이 서류를 위조해서 내가 등기 훔쳐갔어요 하면서 고소가 들어왔어. 고소가 들어왔다고 수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럼 서류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요. 매매 계약서 봐야지. 네. 그러면 수사할 때도 당연히 봐야 되고 안 봐야 되고? 봐야 되고 또 판사가 나중에 판결할 때 그 계약서 한번 가져와봐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그 밖에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 서류는 전제집행 때도 반출이 가능하고 법원의 명령에 촉탁에 따라 반출할 수가 있고 검사의 압수수색 대상도 된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보존기간. 그 보존기간이 10년, 5년, 1년 쭉 나오죠. 어차피 그게 머리에 다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갑니다. 여기 한 10년 동안 출제가 안 되다가 3, 4년 전에 2년 연달아 나왔어요. 이게 지문 중에 나왔는데 자,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영구보존 요것만 알면 돼요. 어쨌든 영구보존만 알면 문제는 풀리게 나와. 그러니까 영구보존 뭡니다. 등기부 영구보존이죠. 네. 조금 전에 폐쇄 등기부 영구보존이죠. 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신공도매 했어. 그건 항상 같이 움직인다고. 신공도매 이것도 등기부 같이 취급해 주라며. 그래서 영구보존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등기부, 폐쇄 등기부, 신공도매 넘어갑니다. 자, 205페이지. 자, 등기를 만들어낸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은 뭔데? 국민들에게 권리관계를 알려줄 목적으로 공시 목적으로 맞아요? 그럼 열람도 해주고 발급도 해주겠지? 요거까지 마치고 쉬어야 되는데 보니까 이미 마음은 조금 떠난 것 같고 요까지 딱 하고 조금만 쉬었답니다.